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채널에 아주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대변인이신 김민수 대변인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수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고, 그리고 직전 성남시 분당구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고, 현재 분당구을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제 개인 소개 짧게 드리면은 ROTC 41기로 7사단 GOP 부대 화천에서 근무를 했고요. 중위 만기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좀 특이사항이라면 아이가 5명. 네. 네. 그 중에 아들만 4명. 군대 갈 자원이 4명이나 있습니다. 예. 분당의 다둥이 아빠이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자녀수가 제일 많고요. 아마 여야 합쳐서도 자녀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에서도 많은 사람 주객 끼지 않으시나요? 많죠. 왜냐면 제가 첫째, 둘째 낳고 셋째, 넷째가 쌍둥이거든요. 셋째, 넷째를 낳았을 때 동사무소 가면 이제 출생신고 하잖아요. 칸이 3칸뿐이 없는 거 아세요? 그래서 넷째 이름 쓸 데가 없어서 제가 따졌어요, 그때. 많이 나라 하면서 애 이름 쓸 칸도 없으면 여기 어디다 써야 되냐. 저희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일단 밑에 써주세요라고. 5째면은 그 어마어마한 전력 자산이죠. 그죠? 또 우리 대변인 모셔서 또 우리 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또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의 입장에서 저희가 좀 혼쭐을 좀 내고 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일단 오늘 제 발언은 다 당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김민수 개인의 발언이라는 점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위치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 당의 입장을 모르는 것들은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 대해서 저도 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가감없이 가급적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어느 자리에 가셔서 학군단 지원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가 좀 무안됐다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장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군대 아직 미필자들이 저한테, 청년들이 개인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대학 교수 활동도 한 15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뭐 인생 상담 등을 할 때 저는 군대 미필자면은 가급적 장교 지원을 전 추천했었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서 장교로 갔던 친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장교의 장점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은 실제로 지원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장교요 이러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장교에 대한 인식이 떨어졌지? 하는데, 아유, 장교를 요즘에 누가 가요?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전역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늘 뭐 이 채널에서도 제가 무언가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내가 좀 현실감을 잃은 것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저도 알아야 또 정책 제안도 드릴 수 있고, 이런 변화를 이끌 수 있으니까 좀 배운다는 자세로 출연했습니다. 배운다는 자세로 출연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들었죠. 장교 지원율이 미달이기도 하다. 저희 때만 해도 저는 9.8대 1이었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장교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장은 1급이어야 돼요. 체력은 대한민국 남자 중에서 최상위층이었어야 되고, 그리고 학점도 최소한 그래도 3.5 이상이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달이 나서 대려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런 거 황당한 부분인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ROTC가 최초로 추가 모집이라는 걸 했거든요. 되게 충격적이었고 가슴 아팠습니다. 네, 작년도 모집을 할 때 지금까지는 한 번에 다 모집이 됐는데 그 모집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 추가로 또 모집을 했었는데도 근데도 더 모집이 안 됐죠. 100을 뽑아야 된다고 치면은 한 30, 4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서 오히려 더 창피한 추가 모집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또 올해 임관하는 인원자 숫자가 2,500명대로 무너졌습니다. 네. 작년이 3,000명이 무너졌다라고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올해는 이제 2,500명대까지 떨어진 인원들이 또 임관하게 되니까 지금 초급 장교 수급이 비상이 되면서 야전 부대에서는 지금 병력들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부사관들도 임관이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소대장들까지 임관을 안 하고 있는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매우 깊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좀 보고 있는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게 2022년도부터 이제 급속도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 제일 심한 건 이제 2023년도가 제일 심하게 됐고요. 그 이유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병사봉급 200만 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면서, 그때 당시 분명히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뭐 휴일 수당을 주겠다. 간부들이 휴일에 출근해도 수당이 따로 없습니다. 휴일 수당을 순설하겠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근무하는 친구들한테는 초과 근무 확대도 하고 당직 근무비도 확대하겠다라고 취임하시고 첫 번째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기사들을 썼습니다. 이제 좋아진다. 역시 안보는 보수. 실제적으로 2023년도에 공약이 하나도 안 들어가 쓴 거죠.
네. 심지어 조직근무비가 오를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23년도에도 오르지도 않았고 그래서 힘들게 24년도에 분명히 22년도에 약속한 거는 평일 3만원, 주말 6만원을 약속을 했는데 오른 게 이제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 오르긴 올랐는데 무려 2배가 올랐지만 그 금액은 만원, 2만원으로 아주 미천한 상황으로 금액이 올랐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병사봉급은 계속 오를 약속을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의 처우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병봉급은 약속을 지키고 오직 이게 표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라는 반발심도 생기고 병사가 18개월 복무하고 병사봉급이 그만큼 올라오게 되고 또 이제 병사에 대한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책임을 지거나 업무를 많이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18개월 갔다 와서 그 비슷한 금액 받을 거면 내가 왜 장교로 가지? 라는 생각에 친구도 이제 많이 이탈하게 되는 그게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대변인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임관식 전날 임관을 포기한 친구들이 충격적이네. 왜냐? 임관하기 직전에 계산을 해본 겁니다. 내가 지금 임관하면은 초급만까지 28개월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병사로 가면 학군단 하기군설련을 빼준다네? 그러면 나 15개월? 14개월을 심지어 병장으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왜냐? 후보생 때 했던 그 경험을 받았으니까. 훈련도 받았고 네. 후보생 때 그 기간을 병사 계급 체계로 쳐서 네. 이 친구도 바로 병으로 가면은 병장으로 14개월? 13개월을 하게 해준다고 하니 딱 수시타산을 계산해 보니 병사 봉급이 그때 당시 125만 원이가 됐거든요. 봉급이 100에 25만 원 적금 수당으로 해가지고 이게 훨씬 낫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인원들이 이제 대거 이탈하고. 임관식 전날 충격적이네요. 소위 계급장을 버리고 병장 계급장을 달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거는 뭐 ROTC뿐만 아니고 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뭐 4학년, 3학년 생도 때 뭐 예를 들면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군대는 병장으로 가고 더 짧은 기간을 군 복무를 끝내고 자기의 커리어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충격적입니다. 육사, 해사, 공사에서 이제 많은 인원들이 2학년까지 마치고 3학년 때 편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관학교니까 공부를 좀 했으니까 2학년 때까지는 나라의 수혜를 받아서 장학금도 하고 품위유지도 받으면 수혜 받다가 3학년 때 편입을 해서 바로 그 남자들 같은 경우 병으로 갑니다. 네. 병으로 가면은 상병이나 병장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상병부터 보통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상병하고 한두 달 있으면 바로 병장을 다니까. 근데 봉급도 나오고 조금만 더 하면 되네? 너무 좋은 거죠. 그러네요. 학위도 이어지고. 그러네요. 그런 편법 아닌 편법? 그 친구들한테 이제 비난할 수 없는 건데 편법의 창고로 쓰이는 수도 있겠네요.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군단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그걸 막았죠. 학군단 인원들이 이렇게 이탈하니까 병장으로 가는 거 막아야겠다. 한 일병으로 보내야겠다 해서 막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선순환 구조를 먼저 만들고 장교들을 왜 지원하지 않는가, 왜 전환을 했는가를 먼저 고민하고 그걸 바꿔주는 게 선순환 구조인데 그게 아니라 그 길을 아예 막아버린다는 것은 우리 국방부도 그거를 이제 알고 있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들도 장교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인원들이 장교라는 가치가 무너지게 되고 그 우리 군대의 기관이라고 불리는 장교들이 무너지다 보니 그 아래 계급 이제 부사관들도 더 붕괴가 되고 역전 현상이라는 것이 월급뿐만 아니라 자원의 역전. 병이 더 오히려 똑똑하거나 네. 병들이 더 스마트한 친구들이 남아있다고 된다면 그들이 이제 장교들과 부사관들 따르지가 않겠죠. 그렇죠. 통제가 안 되죠. 들어오지 않는다 보니까 질적이 하락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악순환에 지금 군이 매우 심각하게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문제들을 처음 듣고 나서 되게 가슴 아팠던 부분인데 첫 번째는 제가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인데 사람들에게 직업에 있어서 롤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역할이 무너졌다. 비단 군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의사면은 내가 환자의 목숨을 살려야지가 목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검사면은 정의를 바로 세워야지 변호사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지 뭐 이런 선생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교육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밝게 해야지 이런 지금 사명감들이 롤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군인은 내가 태어난 이 나라 국민들을 지켜야지 라는 롤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롤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회에서 이 직업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지 사실은 그 직종들에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직업을 내가 돈벌이 수단만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단계로 보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게 모든 것이 너무 다 무너지면서 이런 롤이
롤이 무너지면서 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따라서 직업을 결정하게 됐다. 그래서 의사들도 의사 왜 하려고 해요? 라고 하는데 환자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진 거죠. 돈 많이 벌잖아요. 변호사 왜 하려고? 돈 많이 벌잖아요. 검사 왜 하려고? 권력 있고 돈 나중에 뭐 변호사 되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왜 하려고? 안정적으로 돈 안정적으로 벌 수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모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자체가 지금 직업의 롤을 무너뜨린 것 자체가 1차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생활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도 정말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 사회적인 롤이 역할이 명확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군인이 지금 특히 장교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럼 이제 당연히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도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참수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03군번입니다. 03군번인데 제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실수령액 기준으로 아마 소위 때 한 150 받았던 것 같아요. 보너스 달은 190, 뭐 150에서 190 왔다 갔다 받은 것 같은데, 병사들 월급이 이렇게까지 아까 뭐 125만 원까지 오르는 사이에 지금도 초급 장교들은 그 수준이다. 2003년, 그러니까 약 2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도 대한민국이 지금 군 체제를 얼마나 이게 비중을 낮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거꾸로 근본적인 반성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군이라는 것이 실제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지휘 체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집단인데, 정말로 전쟁 났었을 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총알이 날라도 나갈 수 있어야지 이게 군 아닙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전 현상이 생겼다. 더 소대원들이 더 똑똑하고 장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돌격 앞으로 할 때 누가 앞으로 나갑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건 군대의 기본이 무너진 거고 군대의 역할이 무너진 거다. 그럼 이때까지 지금 이 정치권이 뭘 했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네요. 당연히 지금 장교급들, 위관급 장교뿐만이 아니라 장교급들의 이 간부급들의 훌륭한 자원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급여 체제도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체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군인도 아니지만은 항상 하는 얘기가 군인이 가장 높은 월급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지금 당장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목숨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하나뿐이 없다. 해결 방법은 이 직업이 하고 싶은 직업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당연히 보수체제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사회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두 가지 변화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다시 군 장교들의 아까 떨어진 인적 자원의 질을 올려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좀 가슴 아프네요.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아까 인간식을 앞두고 그만둔다? 왜냐면 저희 때만 해도 참 뭐 나 때 얘기하면은 꼰대 같지만 저희 때만 해도 ROTC가 인간이 아니라요. 처음 이제 우리가 합격을 하고 나서 첫 훈련을 들어가고 나면 전우회가 생겨와요. 훈련이 굉장히 일반 병사들보다 강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요즘에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훈련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한번 버티고 나면은 소속감도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훈련을 버텨낸 사람들이야 라는 이 자부심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는 것인데, 근데 이러한 체제들이 계속 무너져서 군 체제가 무너진다면 결과론적으로는 만에 하나의 사건, 전쟁이 터진다라고 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간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훌륭한 두 분께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다라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접근해서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 이건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무너진 이 간부 체제를 빠르게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간부들이 한번 붕괴가 되면 이들이 그대로 임관을 해서 연관 장교가 될 거고, 그렇죠. 이들이 나중에 대대장이 된다는 것은 이 국가 안보의 이 장교들의 무능함이 2, 3년만 돼도 국가 2, 30년을 좌우하는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교들은 병사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리고 부사관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그들보다 더 내적으로 너보다 훨씬 힘든 줄 나는 경험했어. 나는 그래서 힘들게 소위 계급장을 받아냈어. 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군의 문제인데, 우리 군은 이제 사람들이 안 와? 그럼 더 쉽게. 사람들이 안 오네? 그러면 훈련을 더 쉽게, 그럼 더 편하게, 더 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심해지는 것은 이 봉급의 역전이야 뭐 정치권이나 이런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문제겠지만, 우리 군이 이 수준을 그나마 소수 정예라도 가던가, 장교가 부족하도 장교가 자질 안 되면 내보냈어야 되는데 숫자가 중요하다 보니 이걸 훈련 강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학군교 훈련 수준과 제가 볼 때 삼사관학교나 그런 장교 학교의 훈련 수준이 과거 감히 말씀드리지만 약 00년대 10군번 전까지 병사들 훈련소가, 감히 말씀드리면 창피하지만 학군 장교들 훈련보다 더 힘들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흡연도 이제는 흡연도 풀어주고 핸드폰도 풀어주고, 너희 먹고 싶은 게 뭔데 내보내주고,
다 뭐 이제 인내라는 거 극기라는 게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얘기하면 꼰대니 뭐 그게 중요하니 훈련이 근데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사들이 봤을 때 그리고 장교 스스로도 내가 뛰어넘는 훈련이나 뛰어넘는 체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체력 검정 기준이 3급입니다. 아이고. 저희 아시겠지만 상급이 안 되면 당연히 나가야 돼. 특급이 안 되면 당연히 나가거나 1급이면은 뭐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 당연히 도태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임관해서 일단은 임관해라. 가서 해라. 러가다 보니까 3급인 친구들이 소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전에서 봤을 때 장교에 대한 이제 존경이 없는 거죠. 나고를 장교가 하는 꼴이 나오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행군을 하면 장교들이 리드하고 소대원의 행군을 더 챙겨주고 들어주고 해야지. 쉬는 시간 없이 괜찮냐라고 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우리 소대장님 과연 어떤 커뮤니케이터다. 사람일까라고 이렇게 우러러보는 네. 존재였다면 그런 존재들이 이제 자원인들이 지원 안 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기관도 무너지고 다 이제 무너지다 보니 정말 이제 완전한 이제 악순환이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장교를 내가 꿈꿨던 로망이 있던 친구들도 장교를 로망이 있어서 왔는데 내 옆에 있는 동기가 그런 동기가 아닌 겁니다. 얘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얘가 왜 이렇게 체력도 안 좋지? 근데 내가 얘랑 동기인가? 얘가 장교라고? 그럼 나 이런 장교 조직 남지 않겠다. 오히려 열심히 하는 친구들, 열정 있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 때문에 떠나는 거죠. 왜냐? 또 학교 교육기관은 이런 친구들한테 맞춰주니까. 너 힘들어? 그래 천천히 해. 얘 기준에 맞춰서 왜 얘가 나가면 안 되니까. 넌 열심히 하니까 안 나가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아 내가 이런 애랑 같은 친구를 받아야 돼? 나 그럼 장교 안 할래. 그런 친구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저한테도 연락으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장교의 로망을 꿈꾸고 나를 따르다 이렇게 멋진 소대장을 꿈꿨는데 여기가 나 이렇게 못 만들어주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관학교에서도 사군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 교육도 무너진 거죠. 이 지금 정치가 정말로 잘못된 게요. 저희 비단 군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표를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장교와 병사, 그럼 병사가 당연히 숫자가 많죠. 그럼 여기에는 표가 많으니까 아까처럼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는 무시해도 되고 기업과 직원 하면은 기업은 무시해도 되고 사장은 이렇게 체제가 가면 결국은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결과론적으로 표를 쫓아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진짜로 무서운 건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사회의 균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역할 하나씩이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이 사회라는 게 큰 톱니바퀴나 작은 톱니바퀴 막 물려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톱니바퀴가 빠져도 톱니바퀴는 씁니다. 다. 큰 톱니바퀴가 아닌 작은 톱니바퀴가 빠져도. 근데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교는 숫자가 끽해봐야 1년에 3,000명뿐이 안 들어오니까 얘네들 무시하고 뭐 예를 들어 ROTC면 그럼 병사는 이만큼 들어오니까 이 친구들 대우해서 우리가 표를 좀 끌어내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군체제가 무너지기까지 시작했는데 사회 여러 군데들이 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치권들이 저부터도 좀 반성해야 되고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초급장교 이야기는 정말 밤새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왜냐면은 초급장교가 무너진다는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그냥 ROTC라고 친다면 우리 군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육군 ROTC입니다. 그렇죠. ROTC가 무너지면 ROTC가 장교의 기준이거든요. 중심, 딱 중간, 잘하지도 못하죠. 딱 중심에 있는 이 계층인데 여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들이 나중에 아들을 보낼 텐데 내 아들을 맡기는 소대장들이 능력 없는 친구들이 이런 말 하면 섭섭하겠지만 능력 없는 친구들이 올 수밖에 없고 인내심도 강하지도 않고 내 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전장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휴전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모르죠. 갑자기 간첩이 내려와서 우리가 대침투 작전을 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들한테 우리 아들을 맡겨야 되는데 목숨을 과연 그런 리더한테 우리가 맡길 수가 있는가? 이건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 큰 문제거든요. 과연 그런 친구들이 그럼 사명감이 있는가? 뭐 그건 또 개개인만의 문제겠지만 지금 그런 악순환에 국민들도 다 느끼셔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사람이 안 들어와? 그럼 돈부터 좀 더 늘려주지. 지원금 확대나 단기복무 장려금을 늘려준다거나 이런 말 그대로 이제 엄발의 오줌누기라는 거죠. 그런 예산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잠깐의 득은 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초급 장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내가 우리 부대에 있는 작전과장 소령 내가 부사관들은 우리 부대에 있는 상사 행정보고관을 보면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보니 장기를 난 안 하겠다. 빨리 나가야겠구나. 내가 열심히 해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해도 소령 대대장을 봤더니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의 미래가 본인의 미래를 이제 앞에서 보고 있는 거죠. 어차피 자기들도 그 길을 갈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나간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급 장교들의 문제도 분명히 맞지만 그 포커스를 이제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견 간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걸 봐야 후배들이 그걸 보고도 비전을 가질 텐데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안 되고 있다. 제가 2003년 군번인데 그때 당시에 병장 월급이 23,100원이었다고 나오네요. 그러고 소위 월급이 평균 한 160을 잡으면은 한 40배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병장들 같은 경우 병사들은 부모님들이 용돈을 보내줘요. PX 가가지고 냉동식품 몇 개 사면은 끝나는 돈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럼 장교들, 소대장이라는 사람들이 통상 그러면 뭔가 훈련이 끝난다거나 주말에 외박을 받는다거나 하면 우린 GOP 부대였으니까 그럼 여기에 뭐 외박 나가는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희가 주말 같은 때 혹은 소대원들을 대대장님께 신고하고 데리고 나가서 목욕탕을 보내준다거나 끝나고 짜장면을 사준다거나 우리 월급으로. 또 이제 훈련 용품들이 뭐 혹한기 훈련 같은 거 가면 지금 용품으로는 훈련 용품이 다 안 돼요. 예를 들어 배터리도 부족해, 뭐 핫팩도 부족해. 그럼 이거를 병사들 돈 없으니까 장교들이 주머니 털어서 또 이거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럼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지휘 체계들이 이런 데서도 나오는 거죠. 병장은 그때 당시에 150, 160 해봐야 큰 돈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위들도 그래도 애들 간식이라도 그리고 주말에는 캔맥주 하나라도 음료수라도 훈련할 땐 훈련 용품이라도 근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거지만 소위의 월급으로 이런 걸 지원해야 될 정도의 용품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렇게 뭐 인간할 때 1,000만 원, 1,200 준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이 수준 지금 2024년에도 소위의 월급이 180? 180에서 190 선입니다 지금. 그럼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큰 예산 아닐 것 같아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요. 이거는 정말로 대대적으로 이거는 그 급여 체제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근데 단기복무 장려금이 좀 잘못된 게 받으면 까먹어요. 자기가 인간할 때는 단기복무 장려금이 1,200만 원 사실 엄청 큰 돈인데 까먹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뭐 소위나 중위들이나 이런 뭐 의무복무를 하는 3년 기간 동안 비과세로 그 친구들한테 봉급을 준다던가.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문제보다 훨씬 심각해질 거예요. 군대라는 게 지금 저출산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군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채우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나라가 군 병력이 50만 정도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이 빈 곳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병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혹자들이 말하듯이 모병제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지금 병사들의 월급은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게 징병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단계예요. 사실은. 그죠? 징병제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한 급여 체제까지 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장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에 걸맞는 대우로 올라가지 못하면 이 체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지금 군 당국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소위 3,4천 명, 한 4천 명 올려주는 건 문제 안 돼. 이거 해봐야 뭐 1인당 100만 원 올려준다라고 하면 뭐 얼마죠? 400만 원, 4천, 4억, 40억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연간 40억이면. 그럼 국가 예산으로는 큰 예산 아닌데 그럼 그 위에 중위도 올려줘야 돼요. 대위도, 소령도, 중령도, 대령도. 그럼 다 올려주려면 이거는 너무너무 크다라고 계산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봤었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군 체제를 유지하고 이러한 지금 체제를 유지해내려고 한다 그러면 병사의 급여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장교는 지금 복무기간도 28개월 더 길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친구들에 대한 대우를 혁신적으로 늘려주지 않는 이상은 훌륭한 자원들이 모일 수가 없는 구조다. 이거는 절대 모일 수가 없다.